어머니, 저 임신했어요. 찰싹? 박영희의 손이 서영의 뺨을 가로질렀습니다. 주방에서 울려 퍼진 그 소리에 거실의 모든 대화가 멈췄습니다. 투자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주방 쪽으로 향했습니다. 서영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그녀는 끝까지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내가 우리 아들의 발목을 잡는구나. 박영희의 차가운 목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그 순간 거실 구석에서 모든 것을 듣고 있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고 다음 날 아침 한 통의 전화가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이었습니다. 과연 이 임신한 며느리는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건드린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똑순이 사랑방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그날 아침 끔찍한 일이 벌어지기 12시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윤서영은 그날 아침 일찍 눈을 떴습니다.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왼손 약지에 낀 작은 반지를 무의식적으로 만지작거렸습니다. 어머니가 결혼 전날 밤 건네준 그 반지였습니다. 힘들 때마다 이걸 만져봐. 엄마가 곁에 있다고 생각하렴. 그때 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떨렸던 게 기억났습니다. 서영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옆자리는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남편 김도연은 요즘 들어 새벽같이 출근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아니, 사실은 집에 있는 시간 자체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서영은 긴 한숨을 내쉬며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입덧 때문이었습니다. 임신 8주차.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비밀이었습니다. 서영은 배에 손을 가만히 얹었습니다. 미안해, 아가야. 엄마가 너를 반갑게 맞이할 준비가 아직 안 됐어. 속삭이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거실로 나온 서영은 시어머니 박영희가 이미 소파에 앉아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TV 홈쇼핑 채널에선 명품 가방 광고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일어났니? 박영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인사가 아니라 확인이었습니다. 네,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서영은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박영희는 시선도 주지 않은 채 TV만 응시했습니다. 도연이는 새벽에 나갔어요. 그래. 짧은 대답 뒤로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영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식사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시부모님, 그리고 때때로 들르는 시동생까지. 결혼 2년 차 서영은 이 집의 며느리로서 해야 할 일들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비린내가 코를 찔렀습니다. 순간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서영은 재빨리 냉장고 문을 닫고 세면대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복에 하는 구역질은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뭐 하는 거야, 거기서. 등 뒤에서 박영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영은 황급히 물로 입을 헹구고 돌아섰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긴. 얼굴이 왜 그 모양이야? 박영희는 서영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걱정이 아니라 불쾌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몸이 안 좋으면 친정에 가서 쉬든가. 여기서 꼴사납게 그러지 말고. 죄송합니다. 서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영희는 더 이상 말없이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서영은 다시 한번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참아야 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아침 식사 준비를 마치고 서영은 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나물 반찬들. 정성스럽게 준비한 식탁이었습니다.
박영희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시아버지 김태수도 뒤따라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침 먹자구나. 김태수는 짧게 인사하고 수저를 들었습니다. 박영희는 국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간이 싱거워. 너 요리 배운 적 있기는 한 거야?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됐어. 먹기 싫으니까 치워. 박영희는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서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간을 더 맞춰드릴게요. 필요 없다니까. 내가 만든 음식은 입맛에 안 맞아. 칼날 같은 말이었습니다. 김태수는 아무 말 없이 계속 밥을 먹었습니다. 아내와 며느리 사이의 전쟁에 끼어들 생각이 없었습니다. 서영은 국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싱크대 앞에 선 그녀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국물 위로 떨어진 눈물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정말이지, 이 집에서 나는 뭘까? 인정받지 못하는 며느리,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사람. 서영은 반지를 다시 한번 만졌습니다. 엄마, 마음속으로 불러봤습니다. 하지만 전화기를 들 수는 없었습니다. 자존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했잖아, 엄마. 내가 선택한 길이야. 그렇게 말했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결혼식 날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후회할 거다. 하지만 내가 선택한 길이니 내가 견뎌야 한다. 서영은 눈물을 닦고 다시 식탁으로 돌아왔습니다. 박영희는 이미 거실로 가 있었습니다. 김태수만 묵묵히 식사를 마저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더 드시겠어요? 아니, 됐다. 잘 먹었어. 김태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안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서영은 상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동안 박영희가 다시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고급스러운 메모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서영아, 네 어머니.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 중요한 손님들이 오신다. 아, 네. 준비하겠습니다. 이번엔 아주 중요한 투자자분들이야. 박 이사님, 한 전무님, 그리고 우리 회사 거래처 임원들까지. 실수 없이 준비해. 박영희는 메모지를 식탁에 던지듯 놓았습니다. 메뉴는 여기 적어놨어. 한식 코스로 준비하고 특히 박 이사님은 입맛이 까다로우시니까 간 조절 잘해. 네, 어머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 하. 박영희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제대로 될까 모르겠네. 평소 음식 솜씨가 그 모양인데. 서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자리에서는 되도록 말 적게 해. 며느리 인사만 하고 부엌에서 음식 내오는 것만 해. 알았지? 네. 너 같은 배경 없는 며느리가 나대면 우리 체면만 깎이니까. 박영희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서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앞으로는 좀 생각해봐. 이혼 말이야. 네. 도연이한테도 말했어. 너랑은 안 어울린다고. 아직 젊으니까 새 출발하는 게 서로한테 좋잖아. 박영희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서영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무슨 잘못을. 잘못? 내가 잘못한 게 뭔지 정말 모르겠어? 2년이나 지났는데 애도 없고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고 남편 뒷바라지도 영 시원찮고. 박영희는 서영을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무엇보다 넌 우리 집안 수준에 안 맞아.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실수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
알았지? 그 말과 함께 박영희는 부엌을 나갔습니다. 서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설거지 수세미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이혼.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서영은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가야, 엄마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오후 내내 서영은 저녁 준비에 매달렸습니다. 메모지에 적힌 메뉴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갈비찜, LA 갈비구이, 잡채, 전이어, 도미찜, 각종 나물과 김치, 그리고 식혜까지 한식 코스 요리였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이었습니다. 서영은 마트에 다녀와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손이 쉴 틈 없이 움직였습니다. 채소를 다듬고 고기를 재우고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입덧으로 속이 울렁거렸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중간중간 박영희가 부엌에 들어와 확인했습니다. 갈비간은 맞춰봤어? 네, 어머니. 저는 타지 않게 조심해. 네. 그릇은 제대로 골랐겠지? 오늘 오시는 분들은 그런 것도 다 보시니까 신경 쓰겠습니다. 박영희는 흡족한 듯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서영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이지, 나는 이 집에서 뭘까? 요리사? 가정부? 아니면 그저 투명인간? 시계를 보니 오후 5시였습니다. 손님들이 오기까지 2시간 남았습니다. 서영은 서둘러 테이블 세팅을 시작했습니다. 고급 식기들을 꺼내 정성스럽게 배치했습니다. 수저, 젓가락, 물컵, 와인잔까지 하나하나 닦고 정리하며 서영은 생각했습니다. 이 순간에도 뱃속의 아기는 자라고 있겠지. 엄마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도 모른 채. 저녁 6시 30분. 서영은 마지막으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단정한 원피스에 작은 진주 귀걸이. 거울을 보니 얼굴이 여전히 창백했습니다. 화장으로 가려보려 했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나는 조용히 있으면 돼. 어차피 나는 투명인간이니까. 자조적인 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녁 7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박영희가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랜만입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밝고 경쾌했습니다. 서영은 부엌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중년의 신사 4명. 모두 정장 차림의 고급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이쪽으로 앉으세요. 오늘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박영희는 손님들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김태수도 현관에 나와 손님들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도연도 정장으로 갈아입고 나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도연입니다. 박 이사님, 한 전무님, 오늘 오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이야기 나눠봅시다. 손님들은 거실 소파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박영희가 부엌으로 왔습니다. 서영아, 인사해. 네, 어머니. 서영은 앞치마를 벗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며느리 윤서영입니다. 90도로 깊게 인사했습니다. 손님들은 서영을 가볍게 훑어봤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며느님이 참 단정하시네요. 사교적인 인사였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서영은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서는 이미 사업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가 이번에 신규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는데요. 투자 규모가 상당합니다. 김태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도 옆에 앉아 자료를 펼치며 거들었습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약 5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익률은 2년 내 150% 이상 보장할 수 있습니다.
괜찮은데요. 대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서영은 부엌에서 음식을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먼저 전체 요리부터 내보냈습니다. 각종 전과 나물, 김치. 아, 이거 맛있는데요? 집에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차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칭찬이 들렸습니다. 박영희는 뿌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요리를 좀 하거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평소엔 늘 트집만 잡던 박영희가 손님 앞에서는 며느리를 치켜 세웠습니다. 서영은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메인 요리가 나갔습니다. 갈비찜, LA 갈비, 도미찜. 와, 이건 정말 고급 요리네요. 역시 집밥이 최고입니다. 손님들의 반응은 좋았습니다. 박영희는 계속 웃으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제가 며느리 교육을 철저히 시켰거든요. 여자는 음식 솜씨가 있어야죠. 서영은 부엌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정말이지, 이 집에서 나는 뭘까? 필요할 때만 쓰고 버리는 도구? 저녁이 무르익어 갔습니다. 와인이 돌고 대화는 점점 활기를 띠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투자는 확실한 겁니까? 한 손님이 물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한기석. JH그룹과 오래 거래해온 투자자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저희가 이미 대형 거래처와 계약 직전이거든요. 김태수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기석의 표정은 여전히 신중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데. 요즘 시장 상황이 불안정해서 말이죠. 걱정 마십시오. 저희가 확실하게 성공시킬 자신 있습니다. 대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서영은 부엌에서 마지막 디저트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식혜와 수정과 그리고 과일. 손이 떨렸습니다. 입덧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서영은 재빨리 물을 마셨습니다. 참아야 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박영희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디저트는 준비됐어? 네, 지금 가져가려던 참이었어요. 그래, 수고했어. 박영희는 서영을 잠깐 쳐다봤습니다. 근데 얼굴이 왜 그래? 안색이 안 좋네. 아, 괜찮습니다. 괜찮긴. 손님들 앞에서 쓰러지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박영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쓸모없는 며느리야. 몸 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서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뭔가가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서영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왜? 말씀드릴 게 있어요. 박영희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서영을 바라봤습니다. 뭔데? 빨리 말해. 손님들 기다리시잖아. 서영은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임신했어요. 순간 부엌이 얼어붙었습니다. 박영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임신했어요. 8주 됐어요. 서영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박영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지금 장난해? 아니에요. 진짜예요. 오늘 병원에서 찰싹? 박영희의 손이 서영의 뺨을 가로질렀습니다. 갑작스러운 충격에 서영은 비틀거렸습니다. 그때 박영희의 손이 서영의 반대쪽 뺨을 한 번 더 때렸습니다. 찰싹?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끝까지 내가 우리 아들의 발목을 잡는구나. 박영희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이혼하라고 했잖아. 그런데 감히 임신을? 너 지금 우리 집안을 볼모로 잡으려는 거야? 아니에요. 저는 그냥. 닥쳐. 내가 뭔데 감히 우리 손주를.
박영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 소리는 주방 문을 넘어 거실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거실의 대화가 뚝 끊겼습니다.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주방 쪽으로 향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한 손님이 속삭였습니다. 박영희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니,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너 같은 년이 우리 집안 씨를 받아? 말도 안 돼. 어머니, 제발. 나가.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박영희는 서영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서영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손님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도연은 소파에 굳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향해 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앉아만 있었습니다. 한기석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아, 한 전무님. 잠깐만요. 김태수가 황급히 일어났지만 한기석은 이미 현관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박영희는 그제야 상황을 깨달았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 손님 여러분, 잠깐만요. 하지만 손님들은 이미 현관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네,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어색한 인사와 함께 손님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에는 김태수, 박영희, 그리고 주방 구석에 선 서영만 남았습니다. 김태수가 박영희를 노려봤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한 거야? 나는 50억 투자가 날아갔어. 날아갔다고. 김태수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다 전현 때문이야. 박영희는 서영을 가리켰습니다. 임신을 했다고? 지금 이 타이밍에? 서영은 주방 구석에서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뺨은 여전히 화끈거렸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서영은 방에서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배에 손을 얹고 작은 생명을 느꼈습니다. 미안해, 아가야. 엄마가 널 지켜줄 수 있을까?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한편 그날 밤 떠난 한기석은 차 안에서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연락처에서 한 번호를 찾았습니다. 이정자 회장.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회장님, 저 한기석입니다. 급히 말씀드릴 일이 있습니다. 따님 일인데요. 차는 밤 도로를 달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모든 것이 바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요일 오전 8시 JH그룹 본사 회장실. 이정자 회장은 늘 그렇듯 이른 시간에 출근해 있었습니다. 주말에도 회사에 나오는 것이 그녀의 오랜 습관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시내의 풍경,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도시는 평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정자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난밤 한기석으로부터 받은 전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회장님, 따님께서 많이 상처받으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이정자는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딸이 또다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번엔 더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한기석 전무님 오셨습니다. 비서 김민준의 목소리였습니다. 들어오라고 해. 이정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기석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밤새 잠을 제대로 못 잔 듯 피곤해 보였습니다. 회장님, 늦은 시간에 전화드려 죄송했습니다. 괜찮아. 앉아. 이정자는 손짓으로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어젯밤 일을 자세히 말해줘. 한기석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어제 저녁 김태수 대표 댁에서 투자 관련 미팅이 있었습니다. 박영희 이사 부부가 주최한 자리였죠. 저와 몇몇 투자자들이 초대받았고요. 이정자는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식사는 훌륭했습니다. 며느님, 그러니까 서영 씨가 직접 준비하신 것 같더군요. 인사할 때 뵀는데 얼굴이 많이 상해 보이셨습니다. 한기석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식사 중간에 주방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의 비명 같은 것과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박영희 이사의 고함 소리가 거실까지 들렸죠. 이정자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내용이 뭐였어? 임신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서영 씨가 임신 사실을 말씀하셨던 것 같고 박영희 이사가 격분하시더군요. 그리고 한기석은 말을 잇기 힘들어했습니다. 말해. 따귀를 때리는 소리가 명확하게 들렸습니다. 여러 번. 순간 이정자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찰나였습니다. 그녀는 즉시 감정을 추스르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 후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깨졌죠. 저를 포함한 투자자들이 모두 자리를 떠났습니다. 김태수 대표가 만류했지만 누구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예정됐던 50억 투자건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한기석은 조심스럽게 이정자를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 하나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서영 씨가 제 딸이었다면 저는 알고 싶었을 것 같아서요. 이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어. 고마워, 기석아. 아니, 회장님. 그리고 한기석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김태수 대표 회사에 대한 자료입니다. 혹시 필요하실까 싶어서 준비해 왔습니다. 이정자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고맙네. 더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한기석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회장님도 많이 놀라셨을 텐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응, 조심해서 가. 한기석이 나간 후 회장실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이정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2년 전 결혼식 날. 엄마, 나 평범하게 살고 싶어. 신분 숨기고 진짜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래.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내가 책임질게. 그때 딸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이정자는 딸의 선택을 존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불안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리고 지금 그 불안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정자는 책상 서랍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린 서영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미안하구나, 서영아.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이정자는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민준아. 네, 회장님. 들어와. 비서 김민준이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30대 초반의 젊은 남성으로 이정자 곁에서 5년째 일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조사 좀 해줘. 이정자는 메모지에 무언가를 적어 건넸습니다. 김태수, 박영애 부부. 이 두 사람의 모든 것을 파악해. 사업 현황, 재무 상태, 부동산, 주식, 비자금 계좌까지. 그리고 혹시 법적으로 문제될 만한 것이 있는지도. 김민주는 메모를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나 급하신가요? 오늘 안에. 네, 오늘 안에요? 그래. 최대한 빨리. 알겠습니다.
김민주는 메모를 들고 나갔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회장님이 이렇게 급하게 조사를 지시하는 것은 심상치 않은 일이었으니까. 이정자는 다시 서류를 펼쳤습니다. 한기석이 가져온 자료였습니다. 김태수의 회사 태성산업 중소제조업체로 최근 몇 년간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부채 비율이 높고 현금 흐름도 불안정했습니다. 그래서 투자가 절실했구나. 이정자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그 급한 마음에 사람을 때리다니. 그녀의 손가락이 책상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분노의 표현이었습니다. 몇 시간 후 오후 3시 김민준이 다시 회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들어와. 김민준은 두툼한 파일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빠르네. 네, 회계팀과 법무팀이 총동원됐습니다. 김민준은 파일을 펼치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성산업은 현재 심각한 재무 위기에 있습니다. 부채가 자본의 300%를 넘어섰고 단기 차입금 상환 압박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번 50억 투자가 절실했던 거군. 맞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가 있습니다. 뭔데? 김태수 대표가 개인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했다가 큰 손해를 봤습니다. 회사 자금을 빼돌린 정황도 있고요. 이정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증거는 은행 거래 내역과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보했습니다. 법무팀에서 검토한 결과 배임 혐의가 충분합니다. 좋아. 이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박영희 씨는? 박영희 씨는 현재 태성산업이사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업무는 하지 않고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법적 책임은 있겠지? 물론입니다. 회사가 부실화될 경우 이사로서 연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정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리는 소리만 회장실에 울렸습니다. 민준아. 네, 회장님. 태성산업과 우리 그룹이 연결된 게 있나? 네, 있습니다. 3년 전 우리 계열사가 태성산업에 부품을 납품받은 적이 있고요. 현재는 거래가 없지만 협력업체 명단에는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분은 충분하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이정자는 김민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태성산업에 대한 거래 중단 통보를 내일 아침에 발송해. 그리고 우리 거래처들에게도 통보해. JH그룹은 태성산업과의 모든 거래를 종료한다고. 김민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회장님, 그렇게 되면 태성산업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게 목적이야. 이정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사유가. 사유? 이정자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비리 기업과는 거래하지 않는다. 그걸로 충분해. 알겠습니다. 김민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민준아. 네, 회장님. 서영이한테 연락해봐. 직접 전화는 하지 말고 문자로. 엄마가 보고 싶다고. 김민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회장님, 그런데 왜? 서영 씨께서 지금 상황이 좋지 않으실 텐데요. 그래서야. 이정자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래서 더 엄마가 필요한 거야. 알겠습니다. 꼭 전달하겠습니다. 김민준이 나간 후 이정자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딸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혼자 방에서 울고 있을까? 아니면 참으면서 버티고 있을까? 서영아. 이정자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이제 엄마가 움직일게.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서영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이정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영아, 너. 엄마 나 임신했어. 이정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 알아. 어떻게? 다 들었어. 어제 일. 전화 너머로 서영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평범하게 살겠다고 고집 부렸는데 결국 이렇게 됐어.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이정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사람을 때린 건 그 사람들 잘못이야. 너는 아무 잘못도 없어. 엄마. 서영아, 지금 당장 집 나와. 네. 엄마가 차 보낼게. 그 집에 더 있으면 안 돼. 하지만 엄마, 도연이가. 네 남편은 신경 쓰지 마. 너랑 내 뱃속 아기가 제일 중요해. 서영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나 무서워.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이제 엄마한테 기대. 내가 평범하게 살고 싶었던 것 엄마가 이해해. 하지만 이제는 엄마가 나서야 할 때야. 이정자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알겠어, 엄마. 나 나갈게. 좋아. 민준이가 1시간 뒤에 도착할 거야. 짐은 필요한 것만 챙겨. 응. 전화를 끊고 이정자는 다시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민준아. 네, 회장님. 지금 당장 김태수 대표 집으로 가. 서영이를 데리고 와. 그리고 이정자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서영이를 보호해. 알았지? 네, 회장님.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김민주는 재빨리 차 키를 들고 나갔습니다. 이정자는 책상 앞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딸을 지키기 위한 싸움. 그리고 딸을 아프게 한 사람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는 일. 사람 위에 사람이 있는 게 아니야. 이정자는 중얼거렸습니다. 다만 품격이 다를 뿐이지. 그리고 품격 없는 사람들은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대가를 치러야 해. 해가 완전히 지고 밤이 찾아왔습니다. 이정자는 여전히 회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딸이 무사히 집을 나왔다는 연락을 기다리며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될 폭풍을 준비하며 창밖의 서울 야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내일이 마지막 평온한 밤이 될 것이었습니다. 전화를 끄는 서영은 방 안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지금 당장 집 나와. 간단한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영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뭘 가져가야 할까? 손이 떨렸습니다. 2년 동안 이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동안 모았던 것들이 옷장 가득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무엇도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서영은 큰 가방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옷가지들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임산부복 몇 벌, 속옷과 양말, 화장품 파우치, 그리고 중요한 서류들, 통장, 신분증, 인감. 손이 움직이는 동안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렇게 끝나는구나. 2년간의 결혼 생활이, 평범한 행복을 꿈꿨던 나의 선택이. 서영은 마지막으로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결혼 앨범이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행복하게 웃고 있는 자신과 도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었나? 서영은 중얼거렸습니다. 아니면 행복한 척하고 있었던 걸까? 앨범을 덮었습니다. 가져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는 게 맞았습니다. 짐을 다 챙기고 나니 가방 하나뿐이었습니다. 2년치 인생이 가방 하나에 들어가다니 씁쓸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박영이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서영은 가방을 든 채 돌아섰습니다. 나가려고요. 나간다고? 어디로? 친정이요. 박영희는 비웃었습니다. 친정? 내가 무슨 면목으로 친정에 가? 배경도 없는 주제에. 서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이 사람과 대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임신했다고? 그 뱃속의 애는 우리 집안 핏줄이야.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생각하지 마. 박영희는 서영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장 그 가방 풀어. 어디 갈 생각하지도 마. 싫어요. 서영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나갈 거예요. 뭐? 감히 내가 나한테? 박영희가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또다시 때리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서영은 박영희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서영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눈물 흘리며 참는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야말로 놓으세요. 감히 이해가. 박영희는 손을 빼내려 했지만 서영은 놓지 않았습니다. 저는 2년 동안 참았어요. 어머니의 무시도, 모욕도, 폭력도. 하지만 이제 그만이에요. 서영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저는 나갈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이 집에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너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도연이는 어떡하고? 도연 씨는? 서영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도연 씨는 저를 지켜주지 않았어요. 어제도 오늘도 한 번도요. 박영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서영은 박영희의 손목을 놓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럼 이만 가겠습니다. 서영은 방문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박영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 지금 나가면 끝이야. 다시는 이 집 문턱도 밟지 마. 서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거실에는 김태수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서영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영아, 너 어디 가는 거냐? 나가요. 나간다고? 갑자기 왜? 갑자기가 아니에요. 서영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예고됐던 일이죠. 서영아, 잠깐. 김태수가 일어났지만 서영은 이미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그때 계단에서 도연이 내려왔습니다. 서영아, 뭐 하는 거야? 나가. 어디? 친정. 친정? 갑자기 왜? 서영은 도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야. 어제 어머니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임신한 나를 때렸어. 그리고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 도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서영아, 그건 뭐? 어머니가 화나신 거야. 그래서 임신한 아내를 때려도 되는 거야? 서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신은 내 편이 아니었어. 한 번도. 아니야, 나는. 됐어. 서영은 도연의 말을 끊었습니다. 나는 이제 지쳤어. 당신한테도, 이 집에도. 서영아. 도연이 서영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우리 아기가 있잖아. 뱃속 아기 말이야. 서영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 아기는 나 혼자 키울 거야. 당신이나 당신 가족 도움 없이. 무슨 소리야? 이혼할 거야. 순간 집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박영희가 계단에서 소리쳤습니다. 이혼? 내가 감히 이혼을 해? 우리 손주를 데리고? 손주는 아니에요. 서영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아이예요. 그리고 저는 이 아이를 당신들로부터 지킬 거예요. 그 순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서영은 재빨리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30대 초반의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단정한 인상. JH그룹에서 나왔습니다. 아가씨, 네. 회장님께서 모시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김민주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뒤에서 박영희와 김태수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JH그룹? 이정자 회장? 김민주는 그들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서영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영 씨, 짐 제가 들겠습니다. 차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은 김민준에게 가방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박영희와 김태수, 그리고 도연. 세 사람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서영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문을 나서는 순간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자유의 바람이었습니다. 김민주는 서영을 고급 세단으로 안내했습니다. 뒷좌석 문을 열어주며 말했습니다. 편히 타십시오. 서영이 차에 오르자 김민주는 가방을 트렁크에 싣고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서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년 동안 살았던 집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서영 씨, 괜찮으세요? 김민준이 백미러로 서영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서영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차는 조용히 달렸습니다. 서울 시내를 빠져나가 강남 쪽으로 향했습니다. 회장님 댁으로 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회장님께서 서영 씨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서영은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가야. 작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우리 안전해. 할머니가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 차가 큰 저택 앞에 멈췄습니다. 높은 담장과 철문, 그리고 그 안에 보이는 넓은 정원과 웅장한 건물. 서영이 자란 집이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김민준이 차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서영은 천천히 내렸습니다. 현관 앞에는 이미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정자 회장이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회사에서 일하고 있을 시간인데 집에 있었습니다. 딸을 기다리기 위해서. 엄마. 서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영아. 이정자가 팔을 벌렸습니다. 서영은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서영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2년 동안 참았던 눈물, 혼자 견뎌야 했던 고통,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서러움, 모든 것이 눈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정자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울어. 이제 다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한참을 울고 나서야 서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눈물범벅이었습니다. 이정자는 손수건을 꺼내 딸의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응. 이제 다 끝났어. 집에서 푹 쉬어. 이정자는 딸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서영의 기억 그대로였습니다. 따뜻한 조명, 편안한 소파,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내 방은 그대로 있어. 이정자가 말했습니다. 내가 언젠가 돌아올 줄 알았거든. 서영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고집 부려서. 아니야. 이정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선택이었어. 엄마는 그걸 존중했어. 하지만 이제는 엄마가 나설 차례야. 이정자의 눈빛이 단호해졌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너를 때린 사람들,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엄마, 걱정하지 마.
이정자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가 다 해결할게. 너는 그냥 여기서 내 아기 잘 키우는 것만 생각해. 알았지? 서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엄마. 바보야. 이정자는 딸을 다시 한번 안았습니다. 엄마한테 고맙다는 말은 하는 게 아니야.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어머니의 온기. 서영은 비로소 안전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밤 서영은 자신의 방에서 푹 잤습니다. 2년 만에 처음으로 악몽 없이.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폭풍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이정자 회장의 복수가. 다음 날 아침 월요일 서울의 아침은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오늘이 마지막 평온한 아침이 될 것이었습니다. JH그룹 본사 회장실. 이정자는 이미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는 두툼한 서류 더미. 태성산업에 관한 모든 자료였습니다. 회장님, 한기석 전무님 오셨습니다. 김민준이 알렸습니다. 들어오라고 해. 한기석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도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어제 부탁하신 추가 자료입니다. 수고했어, 기석아. 앉아.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서영 씨는 괜찮으신가요? 한기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어제 집에 왔어. 지금은 푹 쉬고 있고. 이정자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런데 회장님, 제가 오늘 아침 일찍 전화드린 이유가 태성산업 관련이지? 네. 한기석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회장님께서 어제 거래 중단 지시를 내리셨다는 소문이 벌써 돌고 있습니다. 빠르네. 네, 업계가 좁다 보니. 그래서 다들 어떤 반응이야? 대부분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JH그룹이 갑자기 태성산업을 끄는 이유를 궁금해하고요. 이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기석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말해. 몇몇 투자자들이 저한테 연락을 해왔습니다. 태성산업에서 빠지는 게 맞냐고요. 뭐라고 답했어? JH그룹의 판단을 따르는 게 현명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좋아. 이정자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기석아, 솔직히 물어볼게. 넌 왜 내 편에 서는 거야? 한기석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회장님, 저도 딸이 있습니다. 올해 15살입니다. 만약 제 딸이 커서 서영 씨처럼 당한다면.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회장님처럼 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이정자는 한기석을 바라봤습니다. 고마워. 아닙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는 그날 그 광경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한기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임신한 여성을 때린다는 것, 그것도 여러 사람 앞에서. 그건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입니다. 맞아. 이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응징할 거야. 철저하게.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고마워, 기석아. 이정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 네. 태성산업 무너뜨리기. 이정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같은 시각 태성산업 사무실. 김태수는 책상에 앉아 전화기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네. 거래 중단이요? 갑자기 왜? 아니, 이사님.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김태수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머리를 감쌌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이미 3곳의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모두 거래 중단 통보였습니다. 이유는 하나같이 모호했습니다. 회사 방침 변경, 새로운 공급업체 선정, 사업 재편. 하지만 김태수는 알았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 자신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을.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박영희였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아침부터 전화가 미쳐 돌아가고 있어. 모두 거래 끊는다는 전화야. 김태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갑자기 이렇게 될 줄은. 설마. 박영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설마 그년 때문에? 그년? 윤서영 말이야. 어제 JH그룹 비서가 데리러 왔잖아. 김태수는 그제야 뭔가 떠올랐습니다. JH그룹. 김태수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며느리가 이정자 회장이랑 어떤 관계인 거야? 그 순간 김태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한기석 전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한 전무님. 김태수는 황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 대표님. 한기석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갑작스럽게 전화드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전무님. 무슨 일이신지. 제가 투자하기로 했던 건 취소하려고 합니다. 네? 갑자기 왜요? 회사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요. 전무님, 제발. 그리고 김 대표님. 한기석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앞으로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특히 임신한 여성은 더더욱. 그럼 이만. 전화가 끊겼습니다. 김태수는 멍하니 핸드폰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뭐래? 박영희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투자. 취소래. 뭐? 그리고 김태수는 박영희를 바라봤습니다. 임신한 여성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순간 두 사람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럼 박영희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윤서영이 정말. 응. 김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JH그룹이랑 관련이 있는 게 확실해. 아니, 관련 정도가 아니야. 이정자 회장이 직접 움직이고 있어. 박영희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우리, 어떻게?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로 가득했습니다. 같은 시각 JH그룹 회장실. 이정자는 김민준에게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다음 단계로 넘어가. 네, 회장님. 금융권에 통보해. JH그룹은 태성산업과 관련된 모든 신용 보증을 철회한다고. 네. 그럼 태성산업은? 은행 대출이 다 회수될 거야. 이정자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렇게 되면 태성산업은 부도가. 그게 목적이야. 이정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민준아. 이정자는 김민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 딸을 때린 사람들이야. 임신한 내 딸을.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나는 용서할 수 없어. 알겠습니다. 김민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김민준이 나간 후 이정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 무너지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정자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서영 씨께서 오셨습니다. 들어오라고 해. 문이 열리고 서영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서영아, 왜 나왔어? 쉬어야지. 괜찮아. 서영은 어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고마워. 뭐가? 나를 지켜줘서. 이정자는 딸을 안았습니다. 당연한 거야. 엄마니까. 서영은 어머니의 품에서 한참을 있다가 물었습니다. 엄마, 태성산업이 무너진다는 소문 들었어. 응. 엄마가 한 거야? 그래. 이정자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왜? 너를 때렸잖아. 그 사람들이. 하지만 엄마,
서영아. 이정자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 지켜야 할 사람과 응징해야 할 사람. 너는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이야. 그 사람들은 응징해야 할 사람이고, 서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책임질게. 이정자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너는 그냥 내 아기 잘 키우는 것만 생각해. 알았지? 서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엄마. 오후가 되자 소문은 더 빠르게 퍼졌습니다. 태성산업이 위기에 처했다는 소문. JH그룹이 태성산업을 완전히 끊었다는 소문. 그리고 은행들이 대출 회수에 나섰다는 소문. 김태수의 사무실은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직원들은 불안해했고 거래처들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대표님, 이러다가 회사가... 부장 한 명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알아. 김태수는 소리쳤습니다. 내가 모를 것 같아? 그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갑자기 이렇게 될 줄은. 박영희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은행에서 전화 왔어. 대출 전액 상환하래. 이번 달 말까지. 뭐? 김태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대출이 얼만데? 50억이야. 박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어떻게? 김태수는 주저앉았습니다. 50억? 지금 회사 상황으로는 절대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우리 망하는 거야? 박영희가 물었습니다. 김태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 거실에는 도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도연아? 회사 상황 들었어요. 도연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이게 다 서영이 때문이에요. 박영희가 소리쳤습니다. 그 여자가 우리를 망치고 있어. 어머니. 도연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서영이를 때린 거잖아요. 뭐? 내가 지금 누구 편이야? 편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도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영이는 임신했어요. 우리 아기를 가졌고요. 그런데 어머니는 서영이를 때렸어요. 여러 사람 앞에서. 박영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서영이가 JH그룹 회장 딸이었다는 거 저도 오늘 알았어요. 뭐? 회장 딸? 김태수가 놀라 물었습니다. 네. 윤서영은 이정자 회장의 외동딸이에요.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럼 박영희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우리가 재벌가 딸을 때린 거야? 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정자 회장이 우리를 응징하고 있어요. 김태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우리 끝났구나. 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성산업의 상황은 나날이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거래처는 모두 떠났고 은행은 대출 회수를 압박했습니다. 직원들은 하나둘 사표를 냈습니다. 회사는 사실상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이정자 회장의 저택, 서영은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배가 조금씩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임신 10주차. 입덧은 여전했지만 마음은 한결 편안했습니다. 아가씨. 뒤에서 김민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민준 씨. 손님이 오셨습니다. 손님이요? 서영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김도연 씨입니다. 순간 서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도연이가? 네. 회장님 댁 정문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만나고 싶다고 하시는데. 서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알겠어요. 만나볼게요. 정문으로 안내해 드릴까요? 아니요. 제가 갈게요. 서영은 천천히 정문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도연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정문에 도착하니 철문 너머로 도연이 서 있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서영아. 도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왜 왔어? 서영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너 좀 보고 싶어서, 그리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무슨 이야기?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서영은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다시 시작? 지금 무슨 말하는 거야? 서영아, 나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한 거, 어머니가 너를 때렸는데도 아무 말 못한 거.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 미안해. 서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알아. 그런데 우리 아기가 있잖아. 아기 때문이라도 우리 다시. 아니. 서영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아기는 나 혼자 키울 거야. 서영아. 너는 이 아이의 아빠가 될 자격이 없어. 서영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를 지켜주지 못한 남자. 우리 아이를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아? 도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도연아. 응? 너희 가족이 나한테 한 일. 잊을 수 없어. 서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2년 동안 나를 무시하고 모욕하고 임신한 나를 때리고 그걸 어떻게 잊어? 서영아, 어머니가 잘못하신 거야. 나는 너도 마찬가지야. 서영은 도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너는 방관했어. 내 아내가 아파하는 걸 보면서도 그게 더 나빠.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이제 그만 가. 더 이상 할 말 없어. 서영아, 제발. 가라고. 서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도연은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서영아, 나 정말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해. 그래. 서영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부족해. 지켜주지 못하는 사랑은 의미 없어. 도연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럼 안녕. 서영은 돌아섰습니다. 서영아. 도연이 불렀지만 서영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저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연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돌아섰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으며 저택 안 거실. 이정자는 창가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서영이 들어오자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엄마 봤어? 응, 봤어. 이정자는 딸을 안았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엄마, 나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아. 응, 끝이야. 이정자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엄마가 옆에 있을게. 고마워, 엄마. 같은 시각, 태성산업. 김태수는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부도 통지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일궈온 회사가 일주일 만에 무너졌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박영이었습니다. 여보, 은행에서 연락 왔어. 집까지 경매 넘어간대. 김태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어떻게? 박영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모르겠어. 김태수는 힘없이 말했습니다. 다 끝났어. 박영희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다 윤서영 때문이야. 아니. 김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때문이야. 뭐? 당신이 서영이를 때렸잖아. 임신한 여자를. 김태수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묻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나는 그냥. 김태수는 박영희를 노려봤습니다. 그냥 며느리를 때렸다고? 그것도 재벌가 딸을?
박영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망했어. 회사도, 집도, 명예도 다 잃었어. 김태수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박영희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몰랐어. 그 여자가 재벌 딸인 줄. 그게 중요해? 김태수는 소리쳤습니다. 재벌 딸이든 아니든 사람을 때리면 안 되는 거야. 임신한 여자를. 박영희는 더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저녁, 김태수 집. 가족 셋이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도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서영이를 만나고 왔어요. 뭐라고 하던? 박영희가 물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없대요. 이혼하겠대요. 이혼? 김태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응.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영이는 저를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도연아. 박영희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 때문에.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도연은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미 다 끝났어요. 서영이도, 회사도, 우리 가족도.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방에 있을게요. 도연아. 박영희가 불렀지만 도연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거실에는 김태수와 박영희만 남았습니다. 여보. 박영희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어떻게? 김태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한때 행복했던 가족. 하지만 이제 그 행복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며느리를 함부로 대한 대가. 그것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다음 날 JH그룹 본사. 이정자는 김민준을 불렀습니다. 민준아. 네, 회장님. 태성산업 상황이 어때?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부도 처리됐고 자산 전부 경매 넘어갔습니다. 좋아. 이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 단계로 가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영이 이혼 절차 도와줘. 최대한 빠르고 깔끔하게. 알겠습니다. 김민주는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재산 분할은 서영이한테 최대한 유리하게. 양육권도 물론 서영이가 갖고. 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정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김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세요? 태성산업을 무너뜨린 거. 이정자는 김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아. 네. 내 딸이 임신한 상태로 맞았어. 여러 사람 앞에서. 이정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자비는 없어.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준아. 네. 이건 응징이 아니야. 이정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의야. 잘못한 사람이 대가를 치르는 것. 그게 세상의 이치야. 김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저택. 서영은 방에서 아기용품 카탈로그를 보고 있었습니다. 작은 옷, 신발, 이불. 모든 것이 예뻤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영아, 나야.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들어와요, 엄마. 이정자가 들어왔습니다. 뭐 보고 있어? 아기용품이요. 서영은 카탈로그를 보여줬습니다. 이거 예쁘지 않아요? 이정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예쁘네. 우리 손주가 입을 거야? 응. 서영은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고마워. 뭐가? 나를 지켜줘서. 그리고 이 아이도. 이정자는 딸을 안았습니다. 당연한 거야. 엄마니까. 엄마 나 행복할 수 있을까? 물론이야. 이정자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너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
새로운 시작을 할 자격도. 고마워, 엄마.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별빛처럼. 2주가 더 지났습니다. 태성산업은 완전히 문을 닫았습니다. 김태수 가족은 집마저 잃고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한때 중산층이었던 그들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박영희는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명품 옷도 화려한 액세서리도 모두 팔았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서. 이게 내 모습인가? 박영희는 중얼거렸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자신은 당당했습니다. 며느리를 무시하고 타인을 깔보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김태수였습니다. 여보, 나 나간다. 어디가? 일자리 알아보러. 박영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60이 넘은 남편이 일자리를 구하러 다닌다는 것.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미안해, 여보. 내가 잘못했어. 박영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김태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뭐가 달라져? 이미 다 끝났어. 하지만 나간다. 김태수는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박영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야? 단지 며느리를 혼낸 것뿐인데.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임신한 여성을 때린 것,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은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며칠 후, 어느 날 오후, 박영희는 결심했습니다. 서영을 찾아가기로, 사과하기로, 용서를 빌기로. 그녀는 버스를 타고 이정자 회장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택시를 타고 갔겠지만 이제는 버스비도 아까웠습니다. 저택 정문 앞, 박영희는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네, 누구십니까? 경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박영희라고 합니다. 윤서영 씨를 만나고 싶은데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몇 분 후 인터폰에서 다시 소리가 났습니다. 서영 씨께서 만나지 않으시겠답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제발이요. 박영희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사과하고 싶어요. 죄송하지만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제발. 박영희는 인터폰에 매달렸습니다. 제발 한 번만. 그때 철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서영이 아니었습니다. 이정자 회장이었습니다. 회장님. 박영희는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박영희 씨. 이정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뭐하러 왔어요? 서영이를 만나고 싶어서. 사과하려고요. 사과? 이정자는 비웃었습니다. 지금 와서? 회장님, 제가 잘못했어요. 박영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서영이한테 용서를 빌고 싶어요. 이정자는 박영희를 내려다봤습니다. 박영희 씨, 당신 지금 왜 사과하는 거예요? 네. 진심으로 미안해서? 아니면 당신 가족이 망해서? 박영희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대답해봐요. 이정자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태성산업을 무너뜨리지 않았다면 당신은 지금도 내 딸을 무시하고 있었을 거예요. 박영희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게 진심이 아닌 사과는 의미 없어요. 회장님, 돌아가세요. 이정자는 철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회장님, 제발. 박영희가 철문을 붙잡았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서영이한테 너무 심하게 대했어요. 임신한 몸을 때렸어요. 정말 미안해요. 박영희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정자는 잠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박영희 씨, 네. 당신은 2년 동안 내 딸을 괴롭혔어요. 무시하고 모욕하고 학대했죠. 그리고 마침내 임신한 딸을 때렸어요. 이정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그게 얼마나 큰 상처인지 알아요? 죄송합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정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대가를 치러야 해요. 이미 치르고 있잖아요. 박영희가 울먹였습니다. 회사도 잃고 집도 잃고 그게 당연한 거예요. 이정자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특히 임신한 여성을 때린 대가는. 이정자는 말을 멈췄습니다. 엄청나야 해요. 박영희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기회는 이미 많았어요. 이정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기회들을 다 버렸어요. 내 딸을 무시하고 때리면서. 이정자는 돌아섰습니다. 이제 돌아가세요. 다시는 여기 오지 마세요. 회장님, 박영희가 소리쳤지만 이정자는 이미 저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철문이 닫혔습니다. 박영희는 그 앞에 무릎 꿇은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택 안 거실. 서영은 창가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정자가 들어오자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아? 응, 엄마. 서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사람이 무슨 말 했어? 사과하러 왔대. 서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나고 싶어? 아니. 서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그래. 이정자는 딸을 안았습니다. 넌 잘못한 게 없어. 응, 알아. 서영은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나는 앞만 볼 거야. 이 아이를 위해서. 이정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잘했어. 엄마가 자랑스러워. 창밖에서는 박영희가 여전히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영은 더 이상 그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과거였습니다. 이제 미래만 생각할 때였습니다. 저녁 원룸. 박영희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갔다 와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서영이 만나러. 뭐라고 하던가요? 못 만났어. 박영희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정자 회장이 돌려보냈어. 도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연하죠. 도연아? 어머니, 우리가 서영이한테 뭘 했는지 알아요? 도연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2년 동안 무시하고 괴롭히고 임신했을 때는 때리기까지 했잖아요. 나는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용서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묻어났습니다. 박영희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잘못한 거 알아. 하지만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대가를 치르고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도연아. 박영희가 불렀지만 도연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영희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텅 빈 집, 텅 빈 마음,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자존심도 명예도 가족도.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JH그룹 저택. 서영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배를 쓰다듬으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가야, 엄마가 널 지킬게. 어떤 일이 있어도. 창밖에는 달이 떠 있었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영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이제 진짜 자유로웠으니까.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났으니까.
엄마 고마워. 서영은 중얼거렸습니다. 나를 지켜줘서.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하루가 올 것입니다. 더 나은 하루가.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서영의 배는 점점 불러왔습니다. 임신 16주 차. 이제 아기의 움직임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이혼 조정 기일. 서영은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아가씨, 준비되셨어요? 김민준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네, 나갈게요. 서영은 방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는 이정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영아. 네, 엄마. 긴장돼? 조금. 서영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이제 끝날 거니까. 이정자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도 같이 갈게. 엄마는 밖에서 기다려도 돼. 아니야. 이정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할 거야. 고마워, 엄마. 법원. 서영은 김민준, 그리고 변호사와 함께 복도를 걸었습니다. 이정자는 한 발짝 뒤에서 따라왔습니다. 조정실 앞. 도연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변호사 한 명.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서영아. 도연 씨. 서영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이야. 네. 잘 지냈어? 네, 잘 지냈어요. 서영은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아기도 건강하고요. 도연의 시선이 서영의 배로 향했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우리 들어가죠. 서영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네. 조정실 안. 조정위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앉으세요. 서영과 도연은 마주 앉았습니다. 오늘은 이혼 조정 기일입니다.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양측 모두 이혼 의사가 확고하신가요? 네. 서영이 먼저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혼을 원합니다. 조정위원이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김도연 씨는 어떠십니까? 도연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도연 씨? 조정위원이 다시 물었습니다. 도연은 서영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이혼하고 싶지 않습니다. 서영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서영이가 원한다면.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조정위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재산 분할과 양육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영의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저희 측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양육권은 윤서영 씨가 전적으로 갖습니다. 둘째, 김도연 씨는 양육비를 매월 지급합니다. 셋째, 재산 분할은. 변호사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도연의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양육권을 전적으로 윤서영 씨가 갖는다는 건 부당합니다. 김도연 씨도 아버지로서 권리가. 아버지? 서영이 말을 끊었습니다. 도연 씨는 아버지가 될 자격이 없어요. 서영아, 나를 지켜주지 못한 사람이 우리 아이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영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나는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 맞았어요. 도연 씨는 그걸 보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죠. 조정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버지가 될 자격이 있나요? 서영은 도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서영은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아이는 내가 지킬 거예요. 혼자서라도. 조정위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김도연 씨, 의견 있으십니까? 도연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없습니다. 서영이 말이 맞아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될 자격이 없어요.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영아, 정말 미안해. 내가 힘들어할 때 지켜주지 못해서, 어머니가 너를 때렸을 때 막지 못해서. 도연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정말 최악의 남편이었어. 그리고 최악의 아버지가 될 거야. 서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부탁이야. 도연은 서영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아이 잘 키워줘. 나 대신. 서영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럴 거예요. 고마워. 도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슬픈 미소였습니다. 그리고 서영아. 네. 행복해. 이번에는 진짜 행복해. 서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합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양육권은 윤서영 씨, 양육비는 김도연 씨가 매월 지급, 재산 분할은 제시된 안대로 진행. 양측 모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조정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최종 서류를 받으러 오시면 됩니다. 조정이 끝났습니다. 서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연도 일어났습니다. 서영아.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 뭔데요? 너, 나를 사랑했었어? 결혼할 때. 서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응, 사랑했어. 진심으로. 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 고마워. 그 말 들으니까 조금 위로가 돼.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서영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랑만으로는 부족해. 서로를 지켜줄 수 있어야 해. 알아.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그걸 못해줬지. 서영은 돌아섰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 서영아. 서영은 조정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에서는 이정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땠어? 다 끝났어. 서영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이제 진짜 끝났어. 이정자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조정실 안. 도연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도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서영이는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 아니라.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죠. 네. 복도에서 도연은 멀리 가는 서영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걷는 서영. 행복해 보였습니다. 잘 살아, 서영아. 도연은 작게 속삭였습니다. 너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두 사람의 길은 이제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법원 밖. 서영은 햇살을 받으며 서 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엄마. 응? 나 이제 진짜 자유야. 이정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서영은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아가 들었지? 엄마는 이제 자유야. 그리고 너를 위해 살 거야. 바람이 서영의 머리카락을 날렸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그 바람을 느꼈습니다. 자유의 바람. 새로운 시작의 바람. 가자, 엄마. 집에. 응, 가자.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밝은 미래를 향해. 6개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가을에서 겨울을 지나 다시 봄이 왔습니다. 병원, 산부인과 병실. 서영은 아기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갓 태어난 여자 아기. 3.2kg의 건강한 아이였습니다.
서영아. 이정자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서영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딸 봐. 어머. 이정자는 아기에게 다가갔습니다. 정말 예쁘다. 누구 닮았을까? 나 닮았어. 서영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내 닮았네. 이정자는 아기의 작은 손을 만졌습니다. 이름은 정했어? 응. 서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지우. 지혜로울지, 우주우. 지우. 이정자는 그 이름을 음미했습니다. 좋은 이름이네. 우리 지우. 서영은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지우야, 안녕. 나는 내 엄마야. 아기는 작게 하품했습니다. 두 사람은 미소 지었습니다. 서영아. 응? 수고했어. 혼자서 여기까지. 이정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 서영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있었잖아. 서영아. 엄마 고마워. 나를 지켜줘서. 그리고 지우도. 이정자는 딸을 안았습니다. 당연한 거야. 엄마니까.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아기는 그 사이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퇴원. 서영은 지우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정자의 저택. 이제는 서영과 지우의 집이기도 했습니다. 방에는 아기 침대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분홍색 이불과 귀여운 인형들. 엄마가 준비한 거예요? 응. 이정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손주 방이야. 고마워요, 엄마. 서영은 지우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아기는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서영아, 피곤하지? 좀 쉬어. 응, 잠깐만 누울게. 서영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이정자는 차를 끓여왔습니다. 마셔. 고마워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서영아. 응? 행복해? 응. 서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 행복해. 다행이다. 이정자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행복한 게 엄마는 제일 중요해. 엄마도 행복해요? 물론이지. 딸이랑 손주랑 함께 있는데 이보다 더 행복할 수가 없어. 두 사람은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응? 저기 도연이한테서 연락 왔어. 이정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래? 축하한대. 그리고 양육비 보냈대. 그래. 이정자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만날 거야? 아니. 서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은 내 인생에 없어. 지우한테도 필요 없고. 그래. 이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결정을 존중해. 고마워, 엄마. 몇 달이 더 지났습니다. 지우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영은 다시 대학원에 등록했습니다. 경영학 석사 과정. 언젠가 엄마 회사를 도와야지. 서영은 이정자에게 말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아니야. 서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일하고 싶어. 엄마처럼 강한 여자가 되고 싶어. 이정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강해. 더 강해질 거야. 나랑 지우를 위해서. 어느 날 JH그룹 본사. 서영은 지우를 유모차에 태우고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직원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서영 씨, 오랜만이에요. 아기 정말 예쁘네요. 서영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회장실. 이정자는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서영 씨 오셨습니다. 김민준이 알렸습니다. 들어오라고 해. 문이 열리고 서영이 지우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엄마,
어서 와. 이정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 지우도 왔구나. 지우는 할머니를 보고 방긋 웃었습니다. 엄마 바빠? 아니, 괜찮아. 잠깐 쉬자.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엄마, 나 하나 물어볼 게 있어. 뭔데? 엄마는 왜 태성산업을 무너뜨렸어? 복수 때문이었어? 이정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럼 정혜 때문이야. 이정자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서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나 이제 알 것 같아. 뭘? 품격이 뭔지. 서영은 지우를 안았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이 있는 게 아니야. 다만 품격이 다를 뿐이지. 그게 엄마가 말하고 싶었던 거지. 이정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품격은 돈이나 지위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로 만들어지는 거지. 서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런 사람이 될게. 지우한테 그걸 가르쳐 줄게. 이미 그런 사람이야. 이정자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자랑스러워. 고마워, 엄마.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지우는 할머니와 엄마 사이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택. 서영은 지우를 재우고 발코니로 나왔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정자가 옆에 섰습니다. 별이 예쁘네. 응. 서영아. 응? 후회하지 않아? 도연이랑 이혼한 거. 서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오히려 잘한 것 같아. 그래야 진짜 내가 될 수 있었으니까. 이정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 내 진짜 모습. 강하고 당당하고 아름다운. 엄마. 그게 진짜 너야. 고마워, 엄마. 두 사람은 별을 바라봤습니다. 서영아. 응?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어? 서영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지우를 잘 키우고 싶어. 엄마처럼 강한 사람으로. 그리고 일도 하고 싶어. 내 힘으로 살아가고 싶어. 잘할 수 있을 거야. 이정자는 딸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엄마가 옆에 있잖아. 응. 엄마가 있어서 든든해. 나도 내가 있어서 든든해. 두 사람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안에서 지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지우 깼나 봐. 서영은 재빨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정자는 미소 지으며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웃음과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1년 후, 서영은 JH그룹 이사로 임명되었습니다. 지우는 건강하게 자라 이제 걸음마를 시작했습니다. 엄마, 지우는 서영을 향해 뒤뚱뒤뚱 걸어왔습니다. 우리 지우. 서영은 딸을 안아 올렸습니다. 잘했어. 이정자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김민준이 다가왔습니다. 태성산업 관련 소식입니다. 어떻게 됐어? 김태수 씨는 작은 공장에 취직했다고 합니다. 박영희 씨는 마트에서 일하고 있고요. 그래. 이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이는 다른 회사에 재취업했습니다. 양육비는 꼬박꼬박 보내고 있고요. 알았어. 이정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그 사람들 그만 지켜봐도 될 것 같은데요. 응. 이정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응징은 끝났어. 이제는 우리 가족만 생각하면 돼. 김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영이 지우를 안고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지우가 혼자 걸었어. 어머, 정말? 이정자는 손주를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지우 대단한데? 지우는 할머니에게 뽀뽀했습니다. 할머니. 그래, 우리 지우. 세대의 여자. 할머니, 엄마, 손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햇살, 행복의 햇살. 서영은 딸을 안고 생각했습니다. 평범한 행복을 꿈꿨던 나. 하지만 진짜 행복은 평범함이 아니었어.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 그리고 내가 나답게 사는 것. 그게 진짜 행복이었어. 서영아. 이정자가 불렀습니다. 응? 행복해? 응. 서영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행복해. 엄마 덕분에. 이정자는 딸과 손주를 안았습니다. 우리 모두 행복하자. 응, 엄마. 창밖에서는 새들이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봄의 노래, 새로운 시작의 노래, 그리고 이 집안에서는 사랑의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이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똑순이 사랑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